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금과 적금 상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금이나 보험은 숫자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험은 역시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보험의 종류들 그리고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다. 좀 그 교재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의의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누가 보험자이고 누가 피보험자이고 이런 개념들인데, 이 용어들을 먼저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만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45페이지에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교재를 같이 펼쳐 놓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험에서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보험자라고 하죠. 잘못하면 보험자를 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전혀 다르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 자, 보험자는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죠? 보험회사, 우체국, 금융기관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를 보험 계약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자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보험 접수를 한다면 우체국 측이 이 보험자,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자의 업무를 대리하시는 직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험 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와 같을 수도 있지만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서로 보험 계약을 할 거고, 그 보험 계약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숨이라든가 재산,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담보시킨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죠. 이 보험 수익자는 역시 보험 계약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보험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네 주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넘기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보면은 보험 사고부터 나와 있죠. 자, 보험 사고는 아까 그 보험 계약에서 담보했던 목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보험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 그러니까 보장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전기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걸쳐서 납부한다 해서 전기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보험을 짧을 단자를 써서 단기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의 보험료 납입 기간, 전기납과 단기납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자, 이 개념은 이렇게 어렵거나 또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험료 계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토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자, 그러니까 일종의 귀납법적인 그러한 진행이 되겠죠.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관찰 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이 커지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실험이라든가 관찰하고 통계를 많이 내서 확률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이것들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은 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보험을 어떤 상품을 만들고 또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교재에 보시면 247페이지에 대수의 법칙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을 형광펜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하게 되겠죠. 자, 이런 귀납법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보험료 산출을 하고 또 보험 상품을 만들게 된 것을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험료 계산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248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까? 248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 상등 서로 같다란 말이죠. 그 원칙은 계약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자,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보험료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가 받는 보험료가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 어디서 생겼지? 또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왜 500만 원이 적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하고 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 이 총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과 지출이 동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수지 상등의 원칙의 공식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총액은 무엇과 같아야 된다? 보험금과 사업비 이 두 개의 합의 총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보험 계산의 기초를 생각해 보면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자, 예정 사망률이라는 건 뭐죠? 자,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다. 그래서 80세다 또는 85세다. 그런데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면 사망자가 감소해요. 그러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사망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는 당연히 싸지겠죠. 왜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될 보험료 총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경비라든가 또는 보험료,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예정 사망률과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이제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그러니까 사망 예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생존보험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생존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예정 사망률과 사망보험의 보험료 그리고 생존보험의 보험료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이, 이율이라는 말은 뭐죠? 이자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할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소득의 이율이 어떻게 되면 보험료는 비싸질까요? 비례 관계가 될까요? 반비례 관계가 될까요? 그렇죠? 예정 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금리가 어떤 3%에서 2%가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총 어떤 수입이 되어 있는 보험료를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보험회사의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계약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예정 이율과 보험료는 역시 반비례 관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9페이지에 개념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정 이율이 나와 있죠. 자, 보험자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서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우체국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한다면 이 우체국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이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겠죠. 수익을 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적립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보험자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어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해서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 할인율을 예정 이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것이 이율이라고 한다면 이 예정 이율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더 싸질 거고요. 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249쪽에 나와 있는 예정 이율과 보험료의 상관관계,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250페이지 보험료의 구성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 또 여전히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보험료의 구성을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보험료의 구성. 자, 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영업보험료가 가장 상위의 그런 단위이고요.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는데,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아니면 자,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구분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순보험료는 사망보험료와 저축식 적립보험료,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부가보험료 별표를 쳐놓기 바랍니다. 이 부가보험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신계약비, 자, 그러니까 계약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신계약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 계약을 뭐 새로 체결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금액들을 유지비라는데, 계약 유지 또는 자산 운용에 필요한 직원들 월급, 이런 또는 뭐 건물 관리, 이런 모든 재반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유지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수금을 해야 되죠. 보험료를 수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금비도 부가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가보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 8번 문제 정확하게 꼭 외우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죠. 자, 이 영업보험료를 이것은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진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비용과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됐죠.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개념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쪽을 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고, 2010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지만 이건 보험료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는 상승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예정 사망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예정 사망률이라는 것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또는 사망 연령대가 증가하는 것을 예정 사망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위험 보험료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자, 두 번째,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자, 예정 이율과 보험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예정 이율과 보험료는 반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뭐 어떤 총 그 수익을 예정 이율이라고 했었고요.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내야 되는 보험료는 그만큼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자, 두 번째 문제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자,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교재에 249페이지에 예정 사업 비율을 잠깐 같이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정 사업 비율이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정 사업 비율은 부가보험료와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텐데, 자, 밑에 그 박스에 있는 설명에 꼭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즉 경비가 줄어드니까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 경비가 많이 들게 되면 보험료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예정 사업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순보험료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순보험료는 뭐였었죠? 순보험료는 이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저축보험에 해당했었죠. 그러면 예정 사업 비율은 순보험료하고 상관이 있나요? 보험료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었죠?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에 해당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신계약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또는 수금비와 같은 부가보험료와 예정 사업 비율이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관계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예정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경비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가 싸진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정 사업비율과 이 보험료, 그냥 무작정 보험료가 아니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가보험료이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순보험료는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네 번째,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1번하고 서로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험료는 상승한다.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자, 예정 사망률과 무엇과의 관계였었죠? 위험보험료냐 아니면 생존보험이냐. 자, 사망했을 때의 보험과 생존했을 때의 보험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8년도 조금 묵은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구성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1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고 그랬었죠. 가장 상위의 단위가 영업보험료였었죠. 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자, 이제 명확하게 아마 암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하고 예정이율에 기초해서 계산한다. 예정이율은 뭐였었죠? 예정이율은 수익이었었죠. 자, 두 번째도 맞는 개념이고, 세 번째, 위험보험료는 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 재원으로,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사망보험료 같은 것이 되겠죠. 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예정위험률에 기초해서 계산한다. 자, 이 예정위험률 가장 중요한 보험료 계산의 토대가 된다고 했었죠. 자, 네 번째,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및 전산비로 구분하여 예정사업비에 기초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자, 뭐가 들어갔었죠? 신계약비하고 유지비하고 수금비였었죠. 자, 이 보험료를 수금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자, 수금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4번이 자, 틀린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예상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 만든 문제입니다. 자,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자, 영업보험료라고 하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자, 두 번, 세 번. 아, 예. 이렇게 잠깐 소리가 나가지고. 우선 다시 풀어볼게요. 네, 예.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실 때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하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집도 이제 곧 출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집도 같이 풀어보시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제가 괄호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괄호를 넣는 그런 수업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괄호 속에 적합한 단어 또는 문장들을 집어넣으시면서 공부를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면 잘못 봤어 라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자, 1번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고, 자, 가장 상위의 단위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자, 1번은 맞죠. 자, 두 번째,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의 전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전기납이라고 하고, 짧은 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단기납이라고 했었죠. 자, 2번도 그래서 적합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3번의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재원으로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그랬었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었는데 순보험료에 해당하죠. 자, 이는 예정 위험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자,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보험료, 또 생존보험료, 순보험료, 자, 이런 단어들인데,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순보험료, 예정 위험률, 이런 단어들의 뜻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암기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와 암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자,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것을 자, 위험보험료라고 한다. 자, 위험보험료는 사망 시에 또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을 위험보험료라고 하죠. 자, 교재를 잠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세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의 보험료 구성에 가지로 되어 있는 도표가 있죠. 자, 그 부분에 순보험료를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위험보험료, 사망보험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험 사망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망보험의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만기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 적립식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보험, 위험보험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험의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자니 뭐 피보험자니 뭐 보험 수익자니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보험료가 뭐냐, 뭐 예정 이율이 뭐냐, 또는 예정 위험률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파트에서 앞으로 이제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수업을 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상품으로 가셔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